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읽어준 남자 최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 지을 거예요. 다이어트 과정에서 단순히 덜 먹고 많이 움직이기만 한다면 몸은 대사량을 떨어뜨린다. 2008년 발표 논문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감량된 체중을 유지한 사람들에게서 오랫동안 끈질기게 나타나는 대사 적응 효과입니다. 이 연구는 비슷한 조건을 가졌지만 체중을 감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대사량 차이를 확인했어요. 사실 다이어트 과정에서 대사량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준 자료는 많아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 논문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연구의 디테일 때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연구진은 단순히 감량한 사람과 감량하지 않은 사람만 비교한 것을 넘어서서 추가로 최근에 감량한 사람과 감량한 체중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의 대사량 차이까지 비교했습니다. 동일한 체중을 가진 3명의 사람의 대사량을 비교했는데 한 명은 원래부터 특정 체중을 가지고 있던 사람, 다른 한 명은 최근에 체중을 10% 감량해서 그 체중이 된 사람, 마지막 한 명은 1년 이상 전에 체중을 10% 감량해서 그 체중을 유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3명씩 여러 그룹을 나눠서 이 사람들 사이의 총 대사량, 휴식 대사량, 식이 대사량을 비교한 것이죠. 연구진은 최대한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비교 집단 안에서 체중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인종적 배경이 유사한 사람들로 구성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전에 살펴봤던 더 비기스트 로저 참가자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사람들의 총 대사량은 원래부터 그 체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400kcal 정도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체중의 10%를 감량한 사람들은 총 대사량이 400칼로리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거죠. 주목할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최근에 다이어트를 한 사람과 1년 이상 감량된 체중을 유지한 사람들의 대사량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얼핏 생각해보면 1년 정도 유지했으니까 대사량이 어느 정도 정상 상태로 회복되지 않을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최근에 감량을 했건 1년 이상 전에 감량을 했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한 기간에 따른 대사량 차이는 미미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했는데 대사량이 정상 상태보다 400칼로리 낮았다. 1년 동안 감량된 체중을 잘 유지한 사람들은 대사량이 여전히 떨어진 상태였다. 앞에서 살펴본 더 비기스트 로저 참가자들의 연구에서도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의 총 대사량은 300에서 400kcal 정도 낮아 있었죠. 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앞서 영상에서 다뤘던 앤서 키즈 박사의 미네소타 기아 연구입니다. 참가자들은 권장 열량에 비해서 30% 적게 먹었고 매주 30여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이 또한 다이어트의 정석이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 그 결과 실험자들의 총 대사량은 어떻게 변했죠? 30% 감소했습니다. 먹는 양을 30% 줄이고 운동량을 늘렸더니 대사량은 30% 떨어졌다. 대사량이 떨어질 때 참가자들에게서 보고된 현상은 춥고 배고프고 예민하고 피곤하고 우울함이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다행히도 섭취 열량을 다시 늘리자 참가자들의 기초 대사량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제대로 먹기 시작하니까 몸이 다시 에너지를 많이 쓰기 시작한 거죠. 또 비슷한 이야기예요. 먹는 양을 줄이니까 몸이 쓴 에너지를 줄이고 다시 늘리니까 쓴 에너지 양을 늘렸다. 제가 실제로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의 인터뷰를 모아봐도 비슷한 경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다이어트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분명 적게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진다거나 오히려 살이 찌곤 했어요. 이 중 많은 것들이 그 다이어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대사적응이라는 생리학적, 자연스러운 현상을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논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정보들은 정확하게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대사량은 떨어진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거나 단기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더라도 요요 현상을 겪는 이유. 공식 언어로 대사적응이라고 표현하는 이 대사량 감소 현상을 이해한다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게 다이어트가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웠던 게 다이어터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사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섭취 칼로리를 아무리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봤자 장기적으론 호르몬을 중심으로 하는 대사 시스템의 효과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는 제가 계속해서 이 대사 적응 현상만 다뤘지만 사실 다이어트에 따른 대사량 감소 현상은 기존 다이어트 방법들이 엉터리인 이유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전 지금 당장 생각해봐도 한 7가지 정도 생각납니다. 이건 앞으로 차차 다른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다이어트 전문가라는 사람이 섭취 칼로리에서 소모 칼로리를 빼는 값으로 칼로리 계산을 하고 있거나 당신에게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라 이런 다이어트를 제안하고 있으면 그냥 언팔로우 하는 게 나아요. 혹시나 용기가 나신다면 그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대사 적응 효과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그분께서 제안하신 다이어트 방법으론 어떻게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로리 적자에 기반한 기존의 다이어트 패러다임이 틀렸다는 건 지난 50년 넘게 과학이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증명은 충분히 됐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아마 그 이유는 전문가와 미디어가 이 사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1970년대, 80년대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통곡물, 과일, 채소 많이 먹고 음식의 기름기 최대한 빼고 칼로리 줄이고 운동 열심히 하고. 여러분, 지금 2020년이에요. 제가 보기에 다이어트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50년 전 그때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 2020년부터 우리가 다이어트, 비만을 바라본다면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결국 어느 시대에 살아갈지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2020년 봄의 시작, 다이어트를 고준 남자 최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